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번째 과목 상담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에 보이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냥 눈탱이도 부어있고 얼굴이 막 퉁퉁 붓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고, 저도 또 촬영하느라고 또 서로 고생이 많네요. 왜 그렇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는 우리한테 희망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목적지는 합격입니다. 여러분들은 합격의 정상의 깃발을 꽂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또 잘 안내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목적지가 있다. 그래서 최종 목적물은 합격증이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10%만 더 힘을 냅시다. 이 기출문제가 이렇게 옛날로 가면서 문제가 좀 쉬워져요. 좀 위로 올라갈수록 난해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들은 많이 끝났습니다. 쉬운 문제가 남았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2016년 또 15년, 14년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집시오.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자, 얼마큼 쉬운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입니다. 상담의 이중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중관계 두 가지 역할이죠. 정답, 상담사가 내담자의 상담 교육을 위해서 슈퍼바이저는 스승님이 되는 거예요. 스승 역할을 하는 것을 해놔. 상담자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담자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 역할이죠. 그래서 역할을 하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해당된다. 끝. 얼마나 쉬워요. 나머지는요. 심심할 데 이게 없어요. 두 가지 이상 밑에 내담자와의 성관계는 이중관계에 해당한다. 이중관계겠죠. 상담자가 성관계하면 이중관계겠죠. 이거 쉽지 않습니까? 통과. 넘어가시고요. 92번 갑니다. 다음 사항은 상담 진행 과정 중 어느 시기에 필요한 과정인가요? 정답 체크하고요. 우호적 분위 상담 구조화 다 볼 것도 없습니다. 구조화는 뭐예요? 처음에 하는 거죠. 상담은 이렇게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또 어느 시기까지 하고 구조화하면 초기 끝. 93번 갑니다. 그래프 엄청 나올 것 같지만 간단해요. 게스탈트 이론에서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접촉 주기.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응용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외우면 되겠죠. 첫째가 배경이고 맨 마지막이 접촉이구나. 맨 마지막이 접촉하려니까요. 배경 접촉이면 2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감각도 똑같고. 여기는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스탈트 이론은 뭐예요? 전경, 어떠한 사건이 있고 이게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이 미해결 과제가 배경으로 뺀다. 그래서 배경이 뭐예요? 아름다운 게스탈트를 만든다. 이게 우리 이론서였지만 이게 게스탈트 형태주의 이론입니다. 그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접촉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접촉이 배경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배경에서 시작해서 배경에 따른 감각이 생기고 감각이 되면 이제 이거는 끝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감각이 다시 생겼단 말이에요. 감각인데 이 감각을 또 알아차렸어요. 이게 또 뭔가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린 다음에 알아차리면 해결하려면 힘을 써야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야겠죠.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왜 써요? 행동하려고. 행동을 하겠죠. 행동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하려면 그냥 행동해요? 접촉해야죠. 그래서 접촉이다. 이런 레퍼토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해결 과제가 생기면 미해결 과제가 생기는 것을 알아차려서 이거를 에너지를 써서 행동을 통해서 접속하고 이 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 가면 전경이 있고 미해결 과제가 생기면서 또 배경으로 빼면서 이렇게 흐름이 쫙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패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건이 해결되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배경이 모이면 이 배경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이 감각이 또 이상한 감각이 생기면 이걸 빨리 알아차려서 알아차린 다음에 뭐예요? 에너지를 쓴 다음에 행동하고 또 접촉이 이어지고 접촉에서 다시 또 배경으로 이어졌다가 또 이렇게 접촉에서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첫 끝발이 배경, 접촉, 알아차림이 가운데구나. 끝. 앞면 타당도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뭐 이렇게 썼습니다. 배경은 물러남. 해결이 됐으니까. 물러난 다음에 또 어떤 욕구나 감정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뭐 이런 쭉 이거 보면서 이해하시고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아. 똑같이 나온다니까 저렇게 흐름만 잡을게요. 이러면 됩니다. 94번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자는 위기 상담에서 일반 상담과 같이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담은 일반 상담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위기 상담은 위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위기 상담에 맞게 상담을 해야겠죠. 이건 진짜 이 문제를 그냥 점수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상담의 주요 구성은 상담자 이런 거 이건 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이런 문제는 점수 주려고 하는 이런 거 틀리는 분들은 진짜 인지검사 받아봐야 돼요. 해설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옛날에는 문제가 쉬웠다 이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서 이제 문제 난이도가 출제자도 어렵게 꼬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요. 점증법대로. 최근의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옛날 문제는 쉽단 말이죠. 쉽지 않습니까? 95번 게스탈트 상담에서 미해결 과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미해결 과제는 정경과 배경의 교차를 촉진한다. 보세요. 미해결 과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이 문제를 빼는 게 뭐예요? 배경이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미해결 과제는 교체를 촉진하는 게 뭐예요? 방해하는 거죠. 미해결 과제 때문에 배경으로 못 빼니까. 그래서 촉진 플러스 배경. 나머지는 이제 옳은 것. 완결되지 않거나 해소되지 않는 게스탈트는 의미한다. 그렇지. 미해결 과제니까. 분노, 불안과 같은 감정을 나타난다. 그렇지. 미해결 과제니까. 신체 증상을 일으키면 그렇지. 미해결 과제니까. 미해결 과제는 어떤 지금 여기서 해결하라 이거요.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미해결 과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써서 행동을 옮기겠죠. 뭐 이런 내용이 돌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그냥 촉진한다. X표. 방해한다. 끝. 쉽잖아요. 9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상담 기법. 노출 치료의 한 형태로 사피로가 개발한 사피로 몰라도 돼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내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안한 기법이다. 적절한 훈련과 지도 감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절차를 지켜서 뭐냐면요. 행동주의는 뭐예요? 불안이 오는 불안이 올 때 어떤 불안이 오면 이렇게 평형화시켜줘. 중도를 만들어요. 중도.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불안이 온다 그러면 눈을 이렇게 하잖아요. 안구 운동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사실 안구 운동 재처리 과정 EMDA다. EM 하면 왠지 그거 EM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뭐죠? 그 싱크대에서 음식물 닦을 때 EM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EM EMDL이라고 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용으로 안구 운동하는 거예요. 안구 운동.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이 와요. 외상후 스트레스가 와요. 그럴 때 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구 운동해요. 맞죠? 우리 시험 볼 때도 눈 아프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구 운동이에요. 안구 운동. EMDL. 끝. 교수님 이런 건 뭐예요? 변증법적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선희 노래 들으세요. 97번 갑니다. 현실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래스의 5가지 요인, 소속, 존중, 자유, 즐거움, 생존의 욕구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존중은 뭐예요? 자아 존중은 메실로의 욕구 이론, 그래서 생존의 욕구, 또 뭐예요?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 존중은 메실로 거다. 끝. 글래스는 뭐예요? 사랑과 소속, 힘, 자유, 즐거움, 생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사랑과 소속이죠. 5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8번 갑니다. 통합적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통합 상담은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이니까 다 통합이겠죠. 다 답이다. 끝. 이렇게 공부하면 완빵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공부해요. 근데 또 이러면 또 불안이 몰려올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공부가 맨날 어렵대. 양이 많대. 근데 넘어가려면 못 넘어가. 이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통합적 상담. 통합은 다 통합하겠지. 모두 다 내 끝. 99번. 이러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넘어가더라도 불안이 또 와. 그래도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강의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통합! 모든 내담들에게 효과적인 단일 접근법이 없다고. 단일이 없겠죠. 통합이니까. 개별 내담자에게 세상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세상이 어떻게 알아? 다 개인만 틀린데. 그러니까 다 통합한다. 통합은 통합이 나왔네요. 치료의 효과적 유용성을 당연히 높아. 통합 타답 끝. 이거는 99번 통합 상담은 통합이니까 다 통합하고 같이 모두 다 끝 99번.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공부할 게 없어요. 하루면 다 봐요 이거 한 회차.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예요. 하나씩 분석하고 지네처럼 하나씩 분석하고 스트레스 받고 꼬여갖고 또 하나씩 지네 죽었어요. 스트레스 받았고.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 목표하는 결과가 다른 하나는 목표하는 속어 없애는 거 처벌 이완 체계죠. 이건 불안 감소예요. 이건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감소하는 거죠. 행동 조성은 행동을 늘려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행동을 강화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건 감소지만 이건 강화죠. 얘는 강화구나. 끝. 100번 갑니다. 알면 겁나게 쉬워요. 행동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구분한 다음에 강화를 제공한다. 얘는 그러면 간단하죠. 얘는 강화고 얘는 감소다. 불안 감소다. 행동 강화 이건 불안 감소. 끝. 접수 면접. 사전 접수 면접. 그래서 이론서 할 때 치과 갈 때 뭐 여기서 상담 실장님이 의사 선생님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 접수 면접.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공감과 경청보다는 폐쇄적 질문을 최대한으로 수집하려면 개방적 질문을 해야지 무슨 폐쇄적 질문을 해요. 그래서 폐쇄적 아니라 폐쇄적은 OX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방적. 치과가 어디가 아프죠? 어떻게 아픈가요? 그렇게 아프군요. 음식을 씹었더니 좀 이렇게 음식이 미끄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가요? 이렇게 해야지. 자, 이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 많이 아파요? 적게 아파요? 적게 아프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심심할 때 읽어보고. 시험 문제가 점점 예날 거라 쉬워요. 이거는 면접 시험 시 예상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면접할 때 제가 이제 면접책을 지금 또 거의 준비 끝났습니다. 그래서 면접 여러분들 1차는 반드시 100% 우리 청주모 회원분들은 100% 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강의하는데 어떻게 불합격돼요? 답이 다 보이는데 합격하시고 10월 10일 날 합격하시고 아마 10월 11일 정도에 면접 특강에 또 오픈될 겁니다. 그때 나오는 사전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면접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나오죠. 접수 면접 시 파악해야 할 주요 사항 5개만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면접자가 해요. 3명이서. 그래서 자, 김덕희 씨, 뭐 1차를 합격하셨으니까 접수 면접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접수 면접에서 내담자에게 꼭 해야 될 5가지 사항을 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면접을 해요. 접수 면접은 아이고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럼 탈락이에요. 100% 접수 면접할 때는 뭐예요? 내담자의 뭐 고소 문제를 미리 사전에 말씀을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의 용모 및 행동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또 특강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101번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 나타나는 내담자의 언어적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상담이에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거야.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해결은 지가 해야지. 무슨 상담 선생님이에요.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답 나가서. 나머지는 코로나 식기. 이걸 보니까 문제예요. 바이러스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를 요새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왜 써요? 바이러스를 차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단. 얘도 답이 나왔으면 얘를 차단해야 돼요. 근데 차단을 못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안 좋아요. 먹지 말라는데 왜 먹어요? 이렇게. 102번 갑니다. 다음에 제시한 그러니까 성격을 빨리 고치는 사람이 합격이 금방 돼요. 합격이 덜 되는 사람들의 유형은 첫째, 자기 고집대로 성격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 공부를 어렵게 하고, 두 번째,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분석해서 막 학습을 하고 싶은 사람. 우리는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합격하는 거지. 학습하고 합격은 별개예요. 102번. 다음에서 제시한 설명과 개념의 연결이 모두 옳은 것은 교리 분석에 때 뭐 라켓 감정은 숨겨진 감정이에요. 숨겨진 감정. 자기의 본 감정을 표출을 못하고 숨겨진 감정을 라켓 감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명교리를 일컫는다. 그래서 엄마가 성격이 깔끔해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성격이 깔끔한데 딸은 성격이 덤벙대요. 근데 엄마가 성격이 깔끔하니까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매일 청소를 해요. 청소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라켓 감정이에요. 진짜 마음은, 속마음은 청소를 안 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엄마 때문에 깔끔한 걸 하고, 엄마가 깔끔하고 좋지, 엄마 좋아요. 이렇게 하는 숨겨진 마음. 이게 라켓 감정이에요. 이게 심리적 게임을 한다. 그래서 게임이다. 게임은 PC방 게임이 아니라 심리적 게임이에요. 정신분석에서 수행하기 힘든 원초적 욕구나 불쾌 감정을 의식에 또 무의식적으로 집어넣는다. 억압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다. 103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교류분석 상담의 자아 상태, 교류분석 에릭 번이 주장했죠. 팩이죠, 팩. 그래서 페런츠에서 어버이자, 어덜트, 성인자, 뭐 칠드런, 뭐 차일드에서 뭐 어린이자. 이 자아의 뭐 교류 방법입니다. 잡책하면요. 지난 상담에서 일주일 동안 시도해보기로 한 대화 실험은 어땠니? 어른같이 얘기했죠. 그래서 성인, 자, 어덜트다. 선생님 밖에 불꽃놀이 하나 봐요. 이 질문했는데 엉뚱한 소리 애들처럼. 그래서 뭐예요? 자유롭죠. 파랑새 중국. 선생님 불꽃놀이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자유 어린이자, 칠드런 FC다. 물어봤는데 딴 말하죠. 엇박자, 교차교류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나왔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 하면 FC는 자유 어린이자라고 나오고요. A씨는 착한 어린이자. 또 여기는 NP는 페런치요. 그래서 양육적 어린이자. CP는 뭐예요? 어버이자. 양육적. CP는 뭐예요? 비판적 어버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FC 자 어린이. FC 하면 제일 많이 나와요. FC. 자 어린이. 자유로우니까 공부 안 하겠죠. 그러니까 F학점.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 자유롭다. 공부 안 하고 자유롭다. F학점. F. 어린이. FC.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FC 자유로운 어버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4번 갑니다. 다음 보기가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뭡니다. 내담자가 당황해서 저항할 때 낫다. 당황해서 저항할 때, 또 내담자가 깊이 생각할 때, 뭐 적대감 불안이 있을 때 말 안 하겠죠. 침묵. 끝. 150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방어기제에 대한 연결이 모두 옳은 것은 방어기제 우리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교재에 좀 오류가 생겼어요. 근데 교재가 오류가 있는 것은요. 항상 강의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정답이에요. 강의가 우선이니까 강의에 맞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옳은 것은 정답 체크하면 3번입니다. 이렇게. 학기 초에 마음에 들지 않은 반에 배정되면 담임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불평할다. 마음에 들지 않는 반인데 담임선생님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한다 투사. 게임 시간을 어기 엄마에게 야를 맞은 후 앉아있는 동생한테 괜히 이렇게 이게 치환이죠. 치환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대치라고도 합니다. 뭐 꽁 대신 닭. 괜히 동생한테 이렇게 동생한테 화를 푸는 건데 화풀이는 전위 전치하고도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전위 전치하고도 내용이 좀 비슷한데 여기서는 치환이다라고. 치환 대치. 동생한테 동생을 밀쳐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도 전이라고 해도 답은 맞습니다. 치환이라고 해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시 학교로 왔는데 오늘도 방과 후에 아버지께서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부인. 정답 3번이다. 라고 보시고요. 치환은 자신이 어떤 대상에게 대해 느낀 감정을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거다. 표출하는 것은 뭐 치환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화풀이하는 것은 뭐 전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위 전치
또 치환, 대치. 그래서 맥락이 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6번 정신분석 상담의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대받은 과거보다 현재. 정신분석은 과거를 중요시하죠. 무의식을 중요시하죠. 결정론적 입장에서 주장한 입장이죠.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더 중요시한다. 무의식 세계를 중요시한다. 현재를 중요한 건 어떤 상담이에요? 게스탈트. 보통 이제 게스탈트에서 가장 히어 앤 나우 현재를 중요시하고 게스탈트나 또는 실존주의나 현실주의나 다 현재를 강조한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만 과거를 중요시한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십시오. 107번 갑니다. 실존주의 여기도 뭐 형태주의 게스탈트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과거 나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나머지는 다 현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 현실 중에서도 게스탈트가 가장 히어앤나우를 중요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가 아닌 건 무의식적 자각이다. 무의식은 프로이드, 자각은 형태주의. 그래서 무의식은 아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유와 책임, 죽음과 피존재. 뭐 이런 거,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과 무의미, 죽음, 또 고독, 고독하다 이렇게 고독 얄놈이 주장했습니다. 고독, 인간은 고독하다. 왜 고독하냐? 결국은 죽으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8번 갑니다. 각 상담 이론의 용어물이 옳은 것은 인간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은 뭐예요? 내담자 중심 상담, 비지시적 상담, 칼 로저스가 중요하다. OVP 처음 들어봤죠. 올가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유기체를 올가님이라 유기체. 올가니즘이 가면 유기체화. 유기체화는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밸류, 가치, 살아있는 존재가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거요. 유기체가 인간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가치는 중심, 인간 중심을 평가한다. 인간 중심 상담. 이렇게. 그래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유기체적인 존재로서의 완전히 기능하는 삶, 유기체적인 삶, 주관적인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인간 중심이다. 그래서 OVP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이제 또 잔소리 할게요. 완벽주의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물론 뭐 공부하면 뭐 팩, 교리 분석, 뭐 이거 WD, 뭐 행동주의 아니라 뭐예요? 우볼딩, 뭐해서 글래서 현실주의. 게스탈트 ABCD는 뭐예요? 인지정서 행동, 합리정서 행동. 베이직 아이디는 뭐예요? 이거는 중다 특성, 뭐 스트레스 파악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몰라도 돼. 여기서 이것만 보통 문제가 나오니까요. 109번 갑니다. 상담자의 효과적인 개입의 예가 아닌 것은 그래 거기 갔었어? 그 사람은 만났어? 다음날 얘기는 했니? 이렇게 그냥 OX 이분법적으로 물어본 것은 또는 폭탄형 질문 하나 뭐 했어? 그러면 막 폭탄형 이분법적 질문은 효과적인 개입이 아니다. 끝. 110번 다음에 각 진술과 합리정서 행동 치료라고도 하고 인지정서 행동 치료라고도 한다. 문제점은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점이다.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니까 이 신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의 목적은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냐? A, B, C, D, E, F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거. 니은 내가 내 친구라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야 마땅하지. 뭐예요? 타인에 대한 당위성인데 당위성의 오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을 다른 말로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반드시 must지 반드시 성공하고 사랑받아야 된다. 웃기지 마라. 그건 비합리적 신념이다. 타인은 나를 반드시 존중해줘야 된다. 배려해줘야 된다. 웃기지 마라. 배려 안 해줄 수도 있다.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은 반드시 정의롭고 공정하게 돌아가야 된다. 웃기지 마라. 세상은 항상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타인은 나한테 반드시 내 편을 들어줘야 돼. 이건
타인에 대한 당위성에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111번. 뭐 자세한 내용들은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 조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하게 들어간다 하면 세상에 대한 당위성, 나는 반드시 사랑받아야 된다, 자신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겁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사랑을 반드시 안 해줘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뭘 다 하게 사랑을 해요. 사랑받고 싶으면 어디 가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받고 싶으면 교회를 가야 됩니다. 뉴스에 아주 이상한 게토레이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다 그래 라고 하는 건 이건 인지적 오류.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오류예요. 그래서 흑백 논리죠. 이건 대가리 오류. 교회는 다 저래. 예수쟁이들은 다 저래. 이거는 흑백 논리, 인지적 오류, 대가리가 미친 거예요. 그런 놈도 있고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 그런 놈이 부각되니까 문제가 됐지만, 그래서 몇몇 개토애들이 9시 뉴스, 8시죠. 8시 뉴스나 9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몇몇 이 개토라의 목사들이 문제지,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축복된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번 아론 인지적 오류 나오네. 이런 또 여기 나오네. 대가리 오류예요. 대가리가 오류니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죠. 뒤로 가는 사람들이 8시,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시, 9시 나오는 목사 있죠? 걔가 백과죠. 인지적 오류과죠.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 내 남자가 두 번째 회기를 오지 않을 경우 첫 회기에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는 것이다. 근데 이건 뭐예요? 내 남자가 두 번째 회기 안 왔어요. 그럼 안 올 수도 있죠. 뭐 아파서도 못 오고, 뭐 차가 밀려서 못 오고.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모든 걸 내가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걸 개인화라고 하죠. 개인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 후 대다수의 긍정적인 반응보다 소수의 부정적인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택적 추론. 어디 나오죠? 오케이. 그렇죠. 선택적 추론. T죠, T. 선택적 추론. 이런 현상도 저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 강의 때도 대학에서 항상 대학 강의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강평을 써야 학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면 저도 상처 많이 받아요. 만약에 10명이다. 그럼 7명이서 교수님 너무 좋아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정도는 막 안티들이 막 엄청난 안티글을 써요. 저한테. 저는 또 호불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싫은 사람도 겁나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뭐 호불호가 강한 스타일이에요. 강의를 그냥 쭉 혼자 열심히 하면 저 교수 지루하다. 근데 저 교수 열심히 해준다. 별 반응이 없는데 저는 지금 강의 평도 되게 세게 나와요. 근데 7명은 다 좋아하는데 3명이서 막 안티 댓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수를 그만뒀어. 이것도 인지적 오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카페에서 제가 글을 올렸지만 카페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 안티 댓글들 몇 명 오면 진짜 상처받게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기에 우리 청진목 카페 지금 으쌰 집단 응집력을 좀 발휘하셔서 우리 청진목가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안티 댓글들은 좀 사라지고 좋은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으쌰 활성되기를 저는 아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댓글들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이죠. 한두 번의 실현한 경험으로 누구부터 항상 실현. 이거는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생각한다. 과잉 일반화. 이렇게. 임의적 추론. 이건 자의적 추론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런 건데 임의적 추론, 자의적 추론이라고 한다. 임의적 추론. 얘가 제가 이론서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나 강의를 들으려고 핸드폰 껐어. 근데 애인이 전화했는데 내 핸드폰을 껐으면 내가 싫어서 내 전화를 안 받으려고 껐구나. 나는 실현당했어.
그리고 한강에서 뛰어내렸어.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임의적 수로. 112번 갑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먼저 체크하고요. 왜? 이게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을 먼저 체크해야 돼요. 자꾸 답 가리면서 공부하지 말고요. 주인공을 체크하고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문항을 만들려고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출제자는 국화꽃을 그렇게 피웠나 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문제는 열등감과 완전함 추구의 성향은 후천적이다. 열등감은 선천적일 수 있습니다. 선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이기도 하고 후천적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상용 씨, 뽀빠이 이상용 씨, 이분은 키가 작았지 않습니까? 자꾸 왜소했대요. 항상 1번이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머디빌딩을 해서 근육도 나오고 그래서 뽀빠이 이상용이 됐죠. 이 열등감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또 후천적일 수 있다. 완전함 추구도 마찬가지죠. 후천적이다 아니라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다. 이게 해결됐으면 나머지는 후보예요. 후보들은 뭐예요? 심심할 때 읽어보는 보너스예요. 안 심심하다 그러면 안 읽어보고. 인간은 성적 충동보다 사회적 관계에 의한 1차적 동기다. 그렇지. 사회적 관계는 아들러다. 성적 충동은 프로이드다. 핵심 신념과 가정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를 부여한다. 출생순위와 가족대 이런 거 제노그램이죠. 가족 내 위치는 심리적 특성과 대인관계 방법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그런가 보다. 또 출생순위를 중요시하고 또 뭘 중요해요? 우리가 아들러 생활양식, 지기도사 생활양식에 따라서 지배형이냐 기생형이냐 도피형이냐 이렇게요 사회형이냐 이런 생활양식 나오면 아들러, 출생순위 나오면 제노그램 아들러, 사회적 관계 나오면 아들러, 열등감 나오면 아들러. 근데 아들러 열등감은 뭐예요? 선천적이기도 하고 후천적이기도 한다. 공감과 상호존중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관심은 정신건강에 사회적 나왔지 아들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3번 갑니다. 참고로 저는 학교 다닐 때 고3 때 별명이 짝대기예요. 짝대기. 너무 말라서 짝대기예요. 그래서 전교가 우리가 10개 반이죠. 60명씩 10개 반. 600명이에요. 600명 중에서 제일 마른 애가 별명이 마골이에요. 마골. 뼈만 남았다 해서 마골. 두 번째 마른 애가 저예요. 짝대기. 그래서 체육 시간에 이렇게 운동할 때 바람 불면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짝대기 잡아라 날아간다. 야, 마골 잡아라 날아간다. 근데 그게 전 너무나 스트레스예요. 이게 열등감이에요. 너무 말라서. 근데 왜 말하냐 하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불교에 아주 심취했습니다. 불교 학생회 회장도 하고 동대부고 나왔거든요. 동국대학교 부석고등학교. 그래서 불교학교죠. 그때 당시 저도 불교에 아주 심취해서 불교 학생회 회장하고 아침 조회 때마다 제가 연부를 외우고 마이크로. 그래서 마이크로 아침 조회 때마다 월요일 날 조회하면 불교학교는 연부를 외워요. 그래서 반야신경.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도 마이크 잡고 마반야바라밀다신경 이렇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연등행위 할 때 제가 앞에서 학생회장으로서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불교에 집착했냐? 굉장히 그때 당시는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실존주의죠. 죽음에 대한 이런 사유, 철학적 사유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심취해서 색즉 시공하니 공즉 시색이라 해서 있는 게 곧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에 대한 공에 대한 이런 사상에 대해서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맨날 고민하고 사유하니까 살이 안 찌죠. 삐쩍 말랐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생의 역경을 겪다가 인간으로서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주식 중독에 빠져서 쫄딱 말아먹고 노숙자가 됐다가 또 거기서 인생의 바닥 땅 끝에서 자살도 7번 시도하고 이렇게 땅 끝에서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경지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또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항상 부르짖지 않습니까? 믿음 천국 불신조. 천국 믿어야 천국이다. 믿어야 합격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연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마음,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효능감 뿜뿜 반두라.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관두어라. 믿음도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신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대한 믿음도 생긴다. 여기서 구호 한번 외치고 또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조.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짝대기. 근데 지금은 다이어트 약 먹습니다. 옛날이요. 지금은 짝대기가 그립습니다. 113번 갑니다. 맞죠? 113번. 유능한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차질. 유능한 상담사가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니은, 디귿, 리을. 아닌 건 얘가 아니면 왜 아닌가를 또 확인 사살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며 이건 맞겠죠. 내 남자를 위해서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제한한다. 내 남자가 개인적인 여가를 하든 말든 왜 제한해요? 오지랖 넓게. 그래서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된다. 현재보다 과거의 경험을 상담사가 무슨 과거의 경험을 줘요.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상담사지. 과거에 어땠나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과거의 분석은 보통 이제 과거의 무의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상담사는 현재에 초점을 맞춰야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그래서 현재보다가 아니라 현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미음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심심할 때 읽어보겠죠. 왜? 얘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얘를 문제를 꼰 거지 얘는 기본적인 내용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라고 그래요. 상식. 옛날에 제 학교 다닐 때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도덕은요. 공부 안 해도 다 맞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도덕 시간이 제일 좋아요. 도덕 선생님이 수업하기 제일 좋고. 왜? 문제가 뻔하거든요. 서비스 문제예요. 이런 걸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에요. 공부 안 해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중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것은 1번 선생님한테 인사를 잘한다. 2번 부모님한테 인사를 잘한다. 3번 화단에 물을 준다. 4번 화단에 오줌을 싼다. 그 답이 뭐예요? 화단에 오줌을 싼다예요. 이런 걸 공부를 뭘 해요? 근데 이런 문제 또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치는 거지. 왜 틀리냐? 이제 이걸 숙고라고 그래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식혜를 안 됐을 거야. 이 문제에 뭔가 함정을 만들었을 거야. 또 쉽게 생각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해. 아주 심사숙고. 심사숙고가 숙고예요. 그래서 우리 실존주의에서 뭐예요? 탈숙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도 병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화단에 오줌을 싸면 오줌이 거름이 되지. 거름이 돼갖고 꽃이 더 잘 자라겠지. 맞아.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화단에 물을 준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 그래서 화단에 오줌을 싼다. 답을 했다가 아니야. 생각해보고 또 답을 고쳐서 물을 많이 주면 썩겠지. 고쳐갖고. 이게 병이에요. 병. 이런 분 분명히 계세요. 지금 영상 보면서 어머 저거 대액인데?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걸 탈숙고 아니야. 실존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식이다. 이런 상식을 뭐하러 공부해요. 자신의 신념과 가정들이 다문화 디딤들의 적절한 습관 그렇겠다.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변화하죠. 그렇겠다.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그렇겠다. 끝. 110약 넣어야지. 얼마나 쉬워요. 공부가. 여성주의 상담에 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다. 인간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연대성과 상호 존중성보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강조했다. 여성주의 상담 이론은 포커스는 하나에 하나. 남녀평등. 특히 우리나라는 남녀차별이 심하다. 남자가 위에가 있고 여자가 밑에 있다. 이런 이 고정관념, 유교 문화 사상이 있다. 이걸 타파하자. 그래서 사회에 대한 연대성, 남녀평등,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연대성, 그러니까 사회 남녀평등을 가자. 그래서 서로 남자와 여자 상호 의존성 서로 똔똔시키자. 그래서 상호 의존성, 연대성을 강조하였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사회 연대성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다. 즉 남녀평등을 강조했다 이겁니다. 답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상식, 윤리 문제, 아까 얘기했처럼 그냥 화단에 오줌을 싸면 안 된다. 이렇게 도덕 문제처럼요. 심심할 때 남녀의 행동 차이는 선천적이기보다 사회화예요. 그렇겠죠. 사회 공동 연대성. 남자들의 문제는 개인적인 특성보다 사회. 상담의 원리는 계층, 인종 등의 확대한 그렇지. 내 남자의 개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그렇죠. 상담의 계층, 인종 등에 대한 확대 적용. 이게 상호 이전 아니에요.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아, 끝났네. 여성주의 상담 이론은 그냥 남녀 똥돈, 남녀 평등, 사회 평등 이걸 중요. 쉽게 말하면 그냥 사자성어로 하면 사회 평등이에요. 남녀 평등, 사회 평등 이게 여성주의 상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15번 갑니다. 상담 첫 회기의 주로 이루. 상담 첫 회기는요. 상담으로 말하면 관계 형성이에요. 라포 형성, 초기화, 구조화하는 거다. 상담 초기, 상담 첫 회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입이 아닌 것은 네가 공부에 흥미를 잃은 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상담 초기부터 무슨 무의식을 얘기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고 상담에 좀 깊이 들어갈 때 필요한 상담 중기에 해당하죠. 딱 봐도 알잖아요. 첫 회기는 그냥 라포 형성. 아버지 말 때문에 많이 실망했나 보구나.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끼는지 궁금하구나. 나도 아버지의 비슷한 경험이 있단다. 이렇게 그냥 라포 형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심각한 것보다 좀 조금 심도 있는 이런 내용들은 상담 중기에 형성이 된다라고 보고요. 116번 갑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비지시적 상담 이런 칼 로저스다. 그래서 칼 로저스가 주장한 건 뭐예요? 일무공이다. 일치성, 진실성이라고 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감정이 일치되도록 내담자에게 이런 일치된 진실한 마음으로 상담을 해라. 내담자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라. 내담자의 마음을 공감해라. 공감적 이해. 그래서 네가 제가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고 했는데 내가 더 잘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죄책감이 들면서도 그 친구가 원망스럽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하고 억울하겠구나. 내담자의 입장을 받아, 그래서 마음이 억울하겠구나.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 억울하겠어요. 공감적이에요. 그래서 이 끝에 미괄식이죠. 국어로 말하면 이 미괄식이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 그냥 쭉 하고 그래서 네가 생각이 의아하고 억울하겠구나. 이걸 공감적이에요.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못 봤어요. 그럴 때 공감적 이해가 뭐예요? 너니까 이만큼 맞췄지. 야, 그래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이게 공감력이에요. 반대는 뭐예요? 돌직구, 직면이죠. 그것도 못 맞추냐? 돌대가리야? 이런 거죠. 117번 갑니다. 이런 건 그냥 써놨는데 저 같으면 안 봐요. 117번 갑니다.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인지치료기법.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이거 처음에 OT 할 때 여러분 좀 껄끄럽잖아요. 조 교수 뭐야? 뭐 처음 틀자마자 대가리 막 하니까 좀 천박한 거 아니야? 지금 뭐예요? 천박해 우아해요. 우아하죠. 이 천박함 우아함이에요. 천박한 우아함. 인지 대가리. DGR. 그 대가리 치료예요. 대가리 치료 기법이 뭐냐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거창할 것 같지만 대가리 치료 기법이 뭐냐 얼마나 쉬워요.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투어 헤어졌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이 상황을 자신의 의사소통이나 자신이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 방식을 내가 잘못됐구나. 대가리를 재구성해야죠. 대가리 재구성 끝. 이건 뭐 그냥 개인화는 자신과 관련시킬 수 없는 근거. 만약에 친구 둘이 얘기하다가 말이 딱 끊겼어요. 갑자기 니네 말 그만 왜 말 안 해? 내 형 봤지? 내 얘기했지? 이런 개인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대가리가 미친 거죠. 사고중지. 내담자가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이건 사고중지. 비합리적, 자동적 생각이 나올 때 그만! 하고 생각을 중지하는 거예요. 안 돼! 그만! 사고정지, 사고중지, 똑같아. 사고중지, 정지 똑같습니다. 의미를 축소하는 거. 증거를 알아보는 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알 것만 알면 됩니다. 118번. 상담의 목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요. 제발 좀 풀지 마세요. 제발 좀 이렇게 성격적 고쳐요. 기억, 니은, 디귿 답을 체크해요. 이렇게 똑같이 답 체크하고. 그럼 이거 딱 체크한 거 뭐예요? 스키다시, 스키다시. 스키다시는 먹어두고만 안 먹어두고만해요. 그 다음에 얘를 알아야죠. 상담 초기에 설정된 목표는 종결할 때까지 바꾸지 않는다. 아, 세상에 무슨 목표를 안 바꾸면 무슨 뭐 로봇도 아니고 AI예요? 목표가 잘못됐으면 수정하는 게 상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꾼다. 끝. 그 다음에 이제 상식, 도덕 문제, 윤리 문제, 스키다시. 호소 문제를 고려하여 목표를 그렇겠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뭐 그렇겠다. 내 남자의 상담집도 그렇겠다. 끝. 119 넘어가야지. 이렇게 공부하면요. 공부할 게 없어요. 119번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동은 부모의 기대와 가치를 내면하여 현실적인 자기를 현실적인 자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상적인 자기를 형성한다. 이상적인. 예, 현실적이 아니라 이상적이다. 요게 주인공이에요. 근데 다 공부하면 주인공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썩은 공부예요. 보통 이제 참 타 강의 제가 좀 험담해서 죄송한데 시대 땡땡, 에듀 땡 이런 데 보면 1번은 왜 그렇고 1번, 2번은 왜 그렇고 1번, 3번은 왜 그렇고 2번, 3번, 4번은 왜 그렇고 4번, 5번은 왜 그렇고 5번 총체로 설명해서 6번. 그래서 한 문제에 10분가 10분. 10분 동안 설명드리면 10분 듣다가 또 미쳐버려요. 아주 울렁증 생기고. 이걸 뭘 10분 동안 들어요. 그냥 아 이런 게 보다 현실적 자기가 현실적이 아니라 이상적이다. 끝. 나머지는 스키 다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끝. 1분도 안 걸지 않습니까? 공부 우리는 타강에 진짜 10분의 1만 해도 합격입니다. 여러분 합격했어요 이미. 지금 시험 봐도 합격입니다. 이걸 어떻게 틀려요? 다 가르쳐 주는데. 아동은 부모의 기대와 가치를 내면 이제 이거 있죠. 이런 거. 좀 얘가 좀 거시기한데 저는 10살 때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와서 부모의 기대와 같이 너는 서울대 가라. 너는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저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서울대 갈 얼굴이 아닌데 제가. 그 현실적인 이러면 현실적인 서울대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만화 그린 거. 만화. 그때 만화를 막 그리면서 이랬어요. 그때 유행어.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한강에 물이 쫙 갈라지고 여기서 막 63빌딩에서 막 레이저를 쏘면 마징가 제트가 쫙 나와서 쫙 북한을 막 이기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징가 제트는 일본 거니까 로보트 태권브이를 할게요. 로보트 태권브이가 쫙 나와서 쭉 북한을 쳐부시고 그 로보트 태권브이에 내가 조종사가 돼야지 막 이런 이상적인 자아를 형성한다 이겁니다. 애들이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자기 땡 이상적인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부모가 제시한 가치적 공과 자신의 현실적 경험을 할 때는 불안을 유발한다. 그렇죠. 불치하니까 불안이 나오겠지. 부모의 조건적 사랑을 받는 아동은 자신의 특성을 그렇겠지. 심리적 부정은 그렇겠지. 이거는 그렇겠지. 뭐 읽기도 뭐예요. 오케이. 끝. 120번 가야죠. 가필드가 제시한 상담의 치료적 공통 요인, 치료의 공통 요인이 가필드가 제시한 게 13개예요. 이 13개 다 외우는 사람 있습니다. 치료적 관계, 문제의 직면, 정서적 발 이거 다 자꾸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데가 시대빵빵 에디빵입니다. 이거 외우면 안 돼요. 13개 외우다가 13개 잊어버려요. 이걸 왜 외워요? 그냥 1번 저항의 해석이다. 저항은 프로이드의 저항의 분석, 또 저항의 해석, 전이의 분석, 전이의 해석 이거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 나온다. 그래서 저항은 프로이드다. 저항의 해석은 프로이드지 가필드가 아니다. 끝. 다 했어요. 공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거 13개 외우느라고 13시간 동안 걸릴 거예요. 13시간 걸리고 13개 나머지 잊어버리고 이거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근데 교수님 혹시 이게 변형 문제 나와서 혹시라도 여기서 하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찍어요. 한 문제 그냥 찍으세요. 이거 13개를 뭐하러 외워요? 비효율적으로. 근데 변형 문제도 안 나와 이런 거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한 5년 주기로 한 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냥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보통 5년 주기로 나오는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형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카필도 저항에서 저항은 프로이드다. 끝. 완빵입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합격은 정말로 요령이구나. 공부를 정말 잘해야겠구나. 이거 13개 외우는 사람들은요. 1년 공부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고 우리 청년부 카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답을 체크하면서 공부하면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이론 강의 마치고 저는 또 다음 과목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김덕희였습니다.